쿠바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해밍웨이,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베라의 쿠바 혁명, 시거와 럼, 살사 등 이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섬은 다양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다. 식민 지배와 혁명을 거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쿠바는 격정적인 역사와 함께 독자적이고 독특한 문화,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나라이다. 특히 쿠바는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들 중 하나이다. 최근 쿠바는 개헌을 하면서 자본주의의 도입을 추진하고 경제 성장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 변화의 바람 한가운데에 있는 쿠바의 사회주의, 그 현주소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익숙하고도 낯선 섬 쿠바로 향했다. 과거와 현재, 강인함과 부드러움, 자유와 억압이 공존하는 쿠바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 쿠바의 개괄적인 소개를 먼저 하자면 쿠바는 인구 약 1000만 명의 아메리카 대륙 중간쯤에 있는 섬 나라이다. GDP는 약 11,000달러 정도이고 경제 성장률은 4%대를 기록하고 있다. 쿠바는 1492년 콜럼버스가 이 낯선 땅에 상륙한 뒤 1511년 그의 동생 디에고에 의해 정복당했다. 그리고 1898년 이서전쟁이 일어나 그 유명한 산 후안 전투라는 역사의 발자국을 남기고 미국의 승리로서 끝이 났다. 이렇게 1902년 스페인 지배는 마침표를 찍고 쿠바는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다. 쿠바를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체게바라나 쿠바 혁명은 누구나 익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쿠바 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쿠바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자. 스페인 식민지에서 벗어난 쿠바는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었다. 쿠바는 독립 후 4년 동안 미 군정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리고 1902년 미국 철수 조건으로 미국은 쿠바 헌법에 플랫 수정안이라는 조항을 넣는다. 이 조항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해군 기지 설치 권한에 근거하여 아직까지 관타나무에는 미 해군 기지가 남아있다. 그리고 미국은 쿠바에 많은 사탕수수 플랜테이션과 제당 공장을 설립한다. 이로 인해 쿠바의 경작지 대부분을 사탕수수가 차지하게 되었고 설탕에 크게 의존한 경제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부의 분배는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었다. 쿠바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집권하고 있었던 인물은 플랜시오 바티스타였다. 바티스타 이전 정부는 개혁적 성격을 지닌 그라우산 마르틴 정부로 플랫 수정안을 폐기하고 친노동 정책을 펼치며 미국의 지배에 도전했다. 미국은 이에 위협을 느끼고 그라우보다 통제하기 쉬운 인물인 바티스타의 집권을 바랐다. 결국 1934년 바티스타는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고 1959년까지 직접 간접적인 권력자로 군림했다. 이러한 친미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피델 카스트로가 등장한다. 카스트로가 지휘한 혁명군은 1953년 7월 26일에 몬카다 병영을 습격했다. 이 습격은 군사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쿠바의 과거와 단절을 뜻하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피델은 이때 체포되었고 이후 풀려나 멕시코로 망명했다. 3년 뒤 피델은 체게바라, 라울 카스트로를 포함한 80여 명의 혁명가와 함께 그란마호를 타고 쿠바로 돌아왔다. 이후 피델과 체는 시에라 마에스트라 농촌 산악지대에서 게릴라 투쟁을 벌였다. 이 시기의 경험으로 피델은 농촌 빈곤의 성격을 이해하고 농지개혁과 의료 발전이 반드시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미국이 바티스타에게 군사적 지원을 끊자 혁명군이 승기를 잡았다. 반란군이 수도로 진격하기 시작하자 미국은 뒤늦게 혁명군을 막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그리고 1959년 1월 1일 마침내 바티스타 정부가 축출되었다. 혁명 정부는 우선 소득을 철저히 재분배했다. 농지 개혁이 이루어졌고 노동자의 임금은 인상되었으며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이 감소했다. 이 시기에 시리얼의 주도로 문해해드 운동 또한 이루어졌다. 한편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 많은 땅을 소유하던 미국 사업가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 이에 미국 당국은 지속적으로 카스트로의 암살을 시도하고 쿠바 제당 공장을 폭격했으며 피그만 습격을 꾸미기도 했다. 수많은 방해 공작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자 결국 미국은 쿠바에 대해 경제 봉쇄를 선언했고 1961년에는 모든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1960년대의 쿠바 혁명은 민주주의 혁명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 쿠바는 코메콘에 가입하고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는 등 좀 더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의 면모를 띠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해외 투자를 장려하고 설탕 무역을 유지하였다. 혁명은 쿠바의 인종, 젠더, 예술 분야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인종 문제는 초기부터 혁명 정부의 주요 관심사였다. 혁명 정부는 신속히 인종차별을 불법화했다. 또한 농지개혁은 가난했던 아프리카계 쿠바인들과 비아프리카계 쿠바인들의 소득 격차를 줄였다. 1861년에는 아프리카계 쿠바 예술 연구를 위한 연구소도 설립되었다. 젠더 분야에서 혁명 정부가 성평등을 위해 펼친 정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여성을 노동력으로 편입한 것이고, 둘째는 가족법을 제정해 법적으로 남녀의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공산당 산하의 조직인 쿠바 여성연맹도 여성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In terms of legality, there are not such different discrimination with women. We don't have a difference between salaries. If you work good, they don't matter if you are a woman or man. Antes de la revolución, el salario de la mujer era inferior al del hombre. Y ahora no es así. Ahora todo el mundo puede entrar a la universidad gratis. Y ahora los hombres y las mujeres son iguales. Women here have really nice jobs. It's the same that men. We don't have difference between that. He is really equal. 예술 분야에서 혁명은 문학이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문자해독 운동 덕분에 많은 사람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문학 관련 기관과 출판사, 문학상이 만들어졌다. 영화 또한 쿠바 영화예술산업원을 중심으로 쿠바 혁명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내는 작품이 많이 탄생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쿠바는 혁명 이전에 미국의 경제적 종속하에 있었다. 쿠바 혁명 이후 미국과 국교 단절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몰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루어진 동구권의 지원 덕분이었다. 특히 그중 소련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후 이러한 경제적 지원이 끊겼고, 이로 인해 쿠바는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다. 피델 카스트로는 소비에트 붕괴 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혁명체제를 방어하고자 했다. 그는 이 위기의 시기를 평화의 시기에 찾아온 특별기간이라 칭했다. 극단적인 긴축 정책이 도입되었고 전국적으로 배급이 실시되었다. 이때부터 쿠바는 물자가 상당히 부족하며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Nosotros planteamos que si debemos afrontar un periodo especial en época de paz, un duro periodo especial, nuestra tarea no debe ser solo la de sobrevivir, sino incluso la de desarrollarnos. Salvar la revolución en Cuba, salvar el socialismo en Cuba. (1991년부터 94년은) 특별기간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이었다. 식량이 부족하여 육류를 섭취하기가 어려웠고 심한 궁핍 상태가 지속되어 쿠바인들의 평균 몸무게는 3분의 1이나 줄어들었다. 1993년 빈사 상태에 이른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쿠바는 미국 달러와 유통을 확폭화하고 민간 기업 설립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국내 관광업을 개방했다. 특히 국가 주도의 관광업은 효과가 컸다. 이는 관광부와 더불어 핵심 권력기관인 인민무력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국영 기업들이 호텔, 렌트카 등 관광 관련 전 업종을 직접 운영, 관리하였다. 정부는 캐나다와 EU 국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매년 관광객 숫자는 늘어났다. 쿠바의 관광사업은 외국인 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쿠바의 가장 중요한 외화 산업이 되었다. 관광 관련 공식 종사자 수는 10만 명 내로 추산되고 있으나 비공식 종사자 수가 더 많은데 이들은 쿠바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관광업은 외국인 관광객 접촉을 통해 공식 급여보다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쿠바의 인기 직종이다.
또한 쿠바 정부는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를 유지하고 무상교육 제도를 지켜왔다. 그 결과 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의 문맹률 0.2%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률도 70%에 달한다. 전반적인 교육 수준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Después de la revolución en Cuba, lo que ha cambiado más bien ha sido la educación, la salud y la forma más bien de expresarse nosotros mismos los cubanos. Básicamente, a partir de que fue la revolución, la educación empezó a ser gratuita, empezó a tener más bien una base más importante para la enseñanza mediante ustedes. Para mí ha sido bastante especial. Realmente si no hubiera triunfado la revolución, yo no estuviera ahora mismo estudiando aquí. Realmente es muy importante para bastantes alumnos de esta facultad, ejemplo, que realmente no tendríamos derecho a lo que es más bien el estudio. 특별기간 이후 쿠바의 경제 상황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주요 수입원이었던 사탕수수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2002년에는 쿠바의 제당 공장 절반이 폐쇄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2000년대 초 쿠바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와 가까워지면서 경제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2014년 4월 28일 쿠바는 중국식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로의 경제개혁에 첫 발을 내디뎠다. 500만 명이 종사하는 2,800여 개의 국영기업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또한 쿠바 정부는 재고품의 가격 조절이나 종업원의 자율임금 인상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공산주의 국가로 공공근로자만 존재하던 쿠바는 경제위기 이후 민간 분야 경제활동을 일부 허용했다. 쿠바의 자영업은 관광산업과 함께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과 민박업은 특히 2014년 쿠바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이후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쿠바 정부로부터 자영업 면허를 취득한 인구는 현재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들은 오직 한 가지 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다. 쿠바에서는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공공근로자에 비해 훨씬 높고 일자리의 질도 우월하여 인기가 많다. 식당 근로자나 택시기사의 월급이 교수나 의사보다 훨씬 높다. 월급이 약 20달러에서 50달러에 불과하지만 기초 생필품은 아주 싸게 공급되며 공공재, 집세나 의료도 무료이기 때문에 실질 봉급은 예상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 등의 자유로운 소비 문화를 누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외여행 제한 등의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 심지어 쿠바의 전무직들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거나 자영업을 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9년 2월 24일) 개헌을 위한 대국민 투표가 열렸다. 주요 내용은 자유재산권과 시장경제 첫 인정,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과 인터넷의 역할 인정, 중립만 허용하는 국가평의회 의장의 임기 제한 및 연령 제한, 권력 분산과 정부 운영 감독을 위한 총리직 부활, 전국 인민 권력회를 모델로 한 지방인민회 폐지 등 지방정부 개편, 성정체성에 기반을 둔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 무죄 추정 원칙 도입, 결혼은 남녀 간 결합 문구 삭제 등이 있다. 우리는 개헌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던 시기에 쿠바에 있었기 때문에 거리에서 개헌 홍보 팜플렛과 포스터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요 보터씨 라는 문구가 포스터에 자주 나왔는데 이는 네 그렇다고 투표하세요의 의미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구가 정부로부터 배포되는 것이 투표의 민주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가 여겼지만 쿠바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I vote yes for the constitution. So you It's say like yes it's like a campaign for making all the Cubans to support the new constitution. Support It's democratic. That make a little impression on the people. All the Cubans think that they told me I vote yes, so I will vote yes. But if you want, you can vote no. That's your choice. We don't, people who is against doesn't have problem, but we saw that it's a good thing
put Jabadasi. We think that is excellent, especially because we study law. We think there is an important change in our country, and we hope so. Sí, más bien desde nuestras aulas nos informan realmente lo que va con la reforma, lo que nosotros deberíamos y queremos en que cambie en nuestra constitución. 우리는 한국의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 쿠바의 막연한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떠났다. 전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체 게바라의 붉은 혁명이 성공한 국가는 현재 어떤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이제는 이상의 허울만이 남아있는 사회주의는 과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등 말이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쿠바의 사회주의는 격동적인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쿠바는 과거 식민 지배를 거쳐 독립하였으나 미국이라는 패권 아래 종속되었지만 국민 스스로의 자주적인 혁명을 통해 독립을 이루어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패기의 역사는 지금도 쿠바인들의 마음에 자긍심으로 남아있다. 이는 이 국가의 흥망성쇠 그 어떤 과정에서도 거대한 자산이 될 것이다. 쿠바는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국민들에게 무상 교육과 무상 진료 등의 국가 서비스가 제공되고 직업이나 종교 선택 등의 자유가 주어졌다. 경제적으로도 배급과 시장이 병행되고 있었다. 이전의 쿠바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해외로 나갈 수 없었고 인터넷 사용 등의 큰 제약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부분도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쿠바의 사회주의는 이상적인 사회주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코 정체와 침체의 사회주의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피델 카스트로는 혁명은 장미 화단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 사이의 투쟁이라고 했다. 쿠바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언제나 변화하고 투쟁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헌은 또 한 번의 혁명일 것이다. 쿠바는 두 번째, 아니 수백 번째의 혁명일 이번 개헌을 통해 그들의 길이 비록 장미 화단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미래는 장밋빛으로 가득 차길 기도한다.